중점죽부마저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언론정보학과 이지은입니다. 저희가 오늘 음주문화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유튜브나 영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술 얘기해서 좀 의아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좀 대중문화 중에서도 좀 더 독특한 주제를 다뤄보고 싶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문화를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목차로는 음주문화의 역사,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음주문화, 그리고 변화해가는 한국의 음주문화, 그리고 외국의 음주문화를 또 소개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술을 마시는 행위로 종교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징이나 의례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도 관혼상제 등 행사에서 음주문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는 사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교주의 전통은 오늘날 상사나 동료,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형성해 가려는 행동 양식을 보이게끔 했습니다. 음주문화의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고대 시대부터 보면 고대 시대는 술이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는 빠져있지만 삼국시대에는 우리 술이 정착을 한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술의 개화기, 조선시대 때는 술의 전성기,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우리 술의 말살기, 그리고 해방 후는 대중주의 시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시대를 보면 우리 술이 시작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농경이 발전한 사마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때부터 지금과 같은 곡물을 이용한 곡주가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보면 자연에 대한 재앙을 막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군중대회를 벌였는데 이때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미 대규모로 술을 마시는 기술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이때의 술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술을 빚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당의 양조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누룩을 이용한 술이었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술의 역사는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방법으로 술이 처음 제조되었는지 그 기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문화가 중국의 문화권에서 파생되어 온 것이 많기 때문에 술의 유래도 중국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 역사를 보면 중국과 투쟁사가 많은데 여기서 술에 대한 이야기와 양조법이 전래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술의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에 술에 대한 기록은 언제 최초로 찾아볼 수 있을지 찾아봤는데요. 고삼국 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건국당 중에 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해무수가 능신 연못가에서 하백이 세자매를 취하려고 할 때 미리 술을 마련해 놓고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 수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세 자매 중에서 큰딸 유하와 인연을 맺어 주몽을 낳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설화에 속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술의 내력이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고려시대를 보면 우리 술의 개화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려시대 충렬왕 때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되는 중류식 소주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송나라와 원나라의 양조법이 도입이 되면서 쌀 중심의 전래 공유 양조법이 한층 발전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는 궁궐에서 술을 빚고 보관하는 일을 하는 양문서를 두었고
사찰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양조 기술의 정착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전통국주의 개화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선시대 때는 술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의 양조 기술과 음주 유형을 바탕으로 술의 종류가 한층 다양해졌고 품질 면에서는 고급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술의 원료로 찹쌀을 쓰기 시작했고 원료가 많이 드는 증류주가 상류층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증류주의 발달은 해외로까지 이어져서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이제 직장별을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직장의 술 문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취업 준비생도 많으시고 해서 따로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많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직장의 술 자리를 하면 좀 좋은 이미지는 그렇게 안 떠오르시죠? 맞죠? 아무래도 조금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좀 장사 눈치 보고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직장의 술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조금은 좀 비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직장이 이렇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의 그런 술 직장 문화가 아무래도 조금 강압적이고 가기 싫은 대로 눈치를 보고 이렇게 술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좀 안 좋은 이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취업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혹시 현대자동차 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에서 가고 싶다. 없으세요? 근데 이제 대기업이죠,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현대자동차의 그 신입사원 시절에 그 겪었던 술자리 얘기를 그 회사원이 해주셨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일단은 현대자동차는 저녁 7시부터 시작을 하면은 새벽 2시까지가 기본이에요. 새벽 2시까지가 기본이고 그게 차수로 나온다면은 한 5차 정도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눈치를 무조건 보고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 신입사원일 때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자기 손을 봤는데 손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아팠대요. 그래서 뭐 왜 이러지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 새벽 2시까지 노래방에서 탬버린 친다고 피멍이 들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찌 보면 술 문화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으로 그 건설업계 회사들 있죠. 건설계 회사들 중에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건설업계에서는 이 술 마시는 직장에서 술 마시는 것도 하나의 직장 생활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말로는 내부 전투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잘 보이고 술을 얼마나 잘 마시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그 업무 성과나 그 승진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에 좀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대학 저희가 다니고 있는 학교죠. 대학교의 그 음주 문화는 어떨지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공감이 좀 되시는지요? 저는 사실 1, 2학번이라 가지고 참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요즘에 저렇게 하고 논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몰라요? 하여튼 저 때는 막 제가 유행했을 때는 귤 따라가지 이런 거 많이 했었고 베스킨라빈스도 많이 했었고 한데 하여튼 저 옛날 생각이 나고 요즘에도 이렇게 논다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약간은 조금 재미를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대학의 술 문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영상에서 보셨던 것 중에 물론 뭐 재미있는 술 게임도 있었지만 중간에 보면 약간 술 주정하는 것들도 내용이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토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술게임에 선배한테 욕을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꼬집어 보고 싶은 거는 이거라는 거죠. 물론 그러한 술 주정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 그 빌미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좀 대체적으로
그 팽배에 있는 그 대학교 술 문화가 조금은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바에서 술 마시러 간다 그런 약속이 있을 때 왠지 안 가면은 내가 아웃사이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왠지 과생활 잘 못할 것 같고, 친구 만나는 데 있어서 선배나 동기를 사귀는 데 있어서 조금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본의 아닌 그런 강압적이고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해서 술자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문화에서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약간 선배가 좀 꼰대짓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야 내가 술 말아줄게 라는 건데, 실제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후배들이 그 피해를 받는 사례가 우리나라에 정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예가 하나로 그 회사 아니 미디어에서는 따로 대학교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제가 조사해본 결과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가 있거든요.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후배들을 데리고 이제 MT를 갔는데, 거기에 막걸리에다가 각종 기침과 가래, 담뱃재 등등, 그 다음에 안주를 섞어가지고 후배들에게 던지는 그런 행동을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도 산재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술 문화가 어느 정도 장점도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친목과 단합입니다. 물론 이게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친목과 단합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강제든 자율이든 떠나서 외국인들은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 부러워해요. 야, 한국인들 어떻게 술만 마시면 이렇게 잘 친해지냐? 왜 이렇게 조직력이 강해지냐? 이런 얘기를 심심찮게 듣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우리나라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고, 이것도 여러분들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저희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술을 살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당연한 건데, 특히 유럽권 국가 있잖아요. 유럽권 국가에서는 좀 극단적으로는 밤 10시부터는 술 판매가 금지돼요. 그런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류 술에 부과하는 세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주가 1,200원, 1,300원 하는 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맥주는 기본적으로 뭐 4, 5천 원을 잡아야 되는 그런 비싼 가격이 외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이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서는 사실 좀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풀러 술 마시러 갔는데 오히려 술 마시고 나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생리적인 현상으로 봤었을 때 술을 마시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는 사실 뭐 한국 음주 문화의 장점이라 적어놨지만은 뭐 외국 어디든지 간에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을 조금 더 이어서 제가 요약을 해보자 하는데요. 일단 뭐 과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제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음이나 뭐 2차, 3차, 4차까지 차수 문화, 그 다음에 뭐 강압적인 술 문화, 이런 게 단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술잔 돌리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술잔 돌리기 뭔지 아세요? 아시죠? 뭐 약간 이렇게 건배 하면서 마시는 거, 그런 거 술잔 돌리기를 하는데, 이게 그 여러분들 1급 발암물질인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될 확률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대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들과 통계치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헬리코박터균에 전염되는 확률이 타 국가들에 비해서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층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술잔 돌리기할 때 건배하잖아요. 이 건배하는데 잔이 불이 친단 말이에요. 불이 치면서 다른 사람의 타액과 술이 같이 섞이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술자리 하다가 야, 술 한잔 하자 하는데 자기 앞에 잔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옆에 잔 하나 있는 거 이렇게 마시거나, 야, 니꺼 좀 해가지고 막 마시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될 확률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때까지 주로 한국인들, 저희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외국인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음주문을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막 이렇게 질비하게 적혀 있는데 다 제외하고 영상 하나 보고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기하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처음에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음주 문화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어요. 나름 좋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우리의 사회적인 추세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혼술 문화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다 다른 것을 내려놓고 하나의 면만 봤을 때는 단체 생활이 좀 지치는 겁니다. 지쳐서 나 혼자 편하게 먹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혼술 문화가 증가하고 있고 이 다양한 술의 등장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약하자면은 제가 아마 사례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술자리에 갔어요. 가기 싫은데도. 그런데 기왕 간 거 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막 소주 아니면 맥주인데 요즘에 술이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선택권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가기 싫은 술자리라도 자기가 원하는 술을 마시는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를 끝으로 저는 이제 내려갈 텐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림이 나오시나요? 제가 이 드라마를 안 봤는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 사람이 약간 꼰대짓 하는 것 같죠? 저는 안 봤는데 그래서 이 상사가 좀 마셔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시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심지어 러브샷도 하고 있죠. 이런 강압적인 문화가 조금은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건설업계 얘기를 했었는데 건설업계에서는 이 술에 대해서 119 캠페인을 합니다. 이게 뭐냐? 술은 한 종류로만 1차에서 한 종류로만 1차에서 밤 9시까지만 먹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모순이 있긴 한데 어찌됐건 밤 9시까지 먹자는 거잖아요. 그나마 근데 건설업계에서는 이게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 좀 GS, 좀 대기업이죠. GS 건설에서는 밤 9시부터는 회사 카드로 그 회식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GS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회사 사람들이 늦게까지 술 마시고 2차, 3차 가는 거는 내 돈 아니고 회사 돈이라는 생각이 그런 것도 있다. 이거를 원천 차단 봉쇄하겠다. 라고 해서 밤 9시부터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법인카드를 못 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대학 문화죠. 어느 정도 좀 강압적인 그런 문화인데 요즘에는 갈수록 니 술 못하나? 그럼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조금만 마셔라. 괜찮다 하면서 그냥 신용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나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조금 완화가 되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은 외국의 운주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국의 음주문화 파트 부분을 맡은 언론정보학과 박준혁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중국부터 소개를 드리면 중국에는 깐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저희 나라 단어로 건배라는 단어거든요. 이 건배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이하면 말을 꺼내 잠배자를 써서 술잔을 말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깐베이를 외치고 잔을 부딪히면 무조건 원샷을 해야 됩니다. 오빠 당연히 저 잔은 원샷이겠죠. 반샷 안 돼요, 반샷 안 돼요 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에는 상대방의 술잔이 조금이라도 비어있다면 술잔을 채워주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통 술집에 가면 이모 소주 한 병이요, 맥주 한 병이요 라고 말하면 차가운 술을 냉장고에서 가져다 주시는데 중국에서는 미지근한 술을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는 444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영하 40도 이하면 춥다고 하지 마라, 4,000km 이내면 멀다고 하지 마라, 40도 이상이 아니라면 술이라고 하지 마라 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높은 도수의 술이 많고 러시아의 사람들은 술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도 건배사가 있는데 이 건배사는 사람 수만큼 건배를 하고 그리고 건배할 때마다 원샷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일반 편의점에서 대중적인 제품부터 프리미엄 라인까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술을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고 1000가지 종류의 보드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나라는 스웨덴인데 스웨덴은 특이하게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스웨덴은 시스템 블라켓이라는 국가 독점 판매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6도 이상의 도수가 있는 술은 이 시스템 블라켓이라는 판매처에서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마켓에서는 3.6도 이상의 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블라켓은
평일에는 오후 6시에서 7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후 3시까지, 일요일에는 아예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을 잘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은 술집보다는 집에서 술을 즐기기 때문에 이것도 길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을 잘 볼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30일 발보리 메소 아프톤이라는 날이 있는데, 이 날만은 예외로 스웨덴 길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들 완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5월 1일이 성녀 발푸르가라는 사람이 성인이 된 날인데, 이 날을 기념하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 스웨덴은 5월에 봄이 찾아오는데 봄을 맞이하는 축하하기 위해서 이날은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길거리에서 모닥불을 피면서 사람들끼리 술 마시는 사람도 많이 발견되고 술 취한 사람도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나라는 벨기에인데, 맥주로 유명한 나라는 보통 독일이거든요. 근데 독일은 맥주 순수령 때문에 맥주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벨기에는 맥주 제조에 있어서 제약이 없다 보니까 다양한 맥주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렌지 껍질, 감초, 고스, 스타니스 등을 이용해서 실험적인 시도도 굉장히 많이 하였고, 중세 수도원에서부터 만들어서 전통이 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레스토랑에 갈 때 부모님이 동행을 하면 미성년자라도 17세 이상이면 맥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장소나 목적에 따라서 술을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맥주를 많이 마신다고 하고, 연인끼리 데이트할 때도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특별한 맥주나 과일 향이 나는 와인 같은 맥주를 자주 마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나라는 호주인데요.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를 받은 적이 있어서 영국과 술 문화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펍 크롤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펍 술집마다 차례차례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도 쌓고 교류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술 하면 뭡니까? 소맥 아니겠습니까? 근데 호주에는 이런 저희 나라의 소맥 같은 존재가 잭콕이라고 합니다. 이 잭콕은 콜라와 위스키를 섞어서 만든 술인데, 펍 술집마다 다양한 제조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인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나라 말고 다른 서양 나라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젊다, 젊을 때 죽어라, 부어라, 마시자 10분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분 토론의 사회를 맡은 박준혁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보건당국에 대한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찬성 측에는 최지욱 씨, 그리고 반대 측에는 이지은 씨가 있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 나라의 주류 광고에 대해서 이제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그리고 술을 마실 때 내는 소리나, 저희가 술 마시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욕구를 만드는 장면을 삽입을 금지한다고 하는 주제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찬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의 최지욱 씨, 왜 이 보건당국의 주류 광고 규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술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 맛있는 것을 보거나,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 먹는 거를 보거나,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요즘 유튜브에 ASMR 유명하잖아요.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는 그런 먹고 싶은 본능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자아 본능이 이 술 광고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술을 마시고 싶다는 그 자극이 되는 거는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광고 규제를 통해서 술 마시는 장면을 빼고 목 넘기는 소리를 뺀다면은 아무래도 그 식욕 자극이 조금씩은 줄어들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광고 시청을 통해서 오늘 술 한잔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과 실천이 조금은 비중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017년 기준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음주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여러분들 몇인지 아십니까? 작년 기준으로 4,7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3명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누적 손실액이 우리나라에서 10조 원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한 그 사회적 손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사망자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음주 광고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규제를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함으로 인해서 술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대 측의 이지은 씨, 왜 이런 광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나요? 네, 저는 우선 광고에 있어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맥주를 광고하는 입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요소는 바로 시원하게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일 텐데요. 이때 이제 목 넘김 소리를 내면서 시원하게 마시고 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이 광고주가 원하는 요소를 잘 표현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뭐 사건 사고가 많다, 아니면 뭐 청소년들에게 음주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다고 해서 광고에서 표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게 음주 가능성이 있으면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되고요. 또 음주운전이 걱정이 된다면 뭐 처벌을 강화하던가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광고의 표현을 막는 것은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좀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정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여론을 무시한 좀 강압적인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은 아무래도 대중들과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발표를 하기 전에 대중들이 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또 발표 후에 대중이나 뭐 광고주들의 반박은 크지 않을지,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좀 무리수를 던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정부에서 광고를 표현을 하나 둘씩 규제를 하다 보면 광고의 발전을 막을 것이고, 또 광고인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찬반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나요? 저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주류 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삽입 금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그럼 주류 광고는 술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데, 술을 보여주지 않고 술을 팔기 위한 목적 자체를 나타낸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류 광고 자체를 자제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술 마시는 장면만 삽입을 금지한다는 걸로 토론하는 거야, 그죠? 술 마시는 장면이랑 그리고 술을 뭐 마실 때 꿀꿀꿀꿀 넘어가는 소리나 그러니까 이제 주류 광고는 하고 있는 와중에 술 마시는 장면만 뺀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너무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류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팔기 위해서인데, 처음부터 그거를 팔기 위함을 자제하기 위해서 주류 광고를 없애는 게 아니라, 팔기 위해서 주류 광고는 하면서 술을 마시는 장면은 삽입을 금지한다는 게, 저는 이게 규제가 될 수 있을까가 의문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그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보건당국하고 한번 말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보건당국에서 내놓은 그 정책에 있어서 네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죄송한데 그 혹시 나중에 Q&A 시간이 있는데 그때 대답을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Q&A 시간 때. 네네네. 그때 마음껏 질문해 주세요.
혹시 찬반 의견 더 있으신 분 있나요? 저기 검은색 패딩 입으신 분. 저 그 광고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국지부에서 내놓은 이유가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번 대책 심각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관대한 음주 문화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국지부에서는 밝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광고 마시는 모습을 빼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국지부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 간접적인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처럼 좀 직접적인 규제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기서 규제를 한다고 해도 그 길거리에서 보면 편의점 앞에서도 그 술을 마시는 모습, 어른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TV에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이나 길거리에 있는 어른들이 술을 먹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는 법안을 먼저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찬성식 의견 또 있으신가요? 네, 코트 입으신 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TV 광고가 영향력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맥주를 꿀꺽꿀꺽 먹는 장면이 나오면은 나도 먹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술이 이제 암 같은 그런 유해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하니까 좀 규제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찬반 의견 가지신 분 있나요? 없으시면 수업을 오늘 잘 들어주었던 허식행군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광고에 대해서 찬성한다. 저는 주광고에서 술 마시는 장면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진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술 파는데 술 없애는 게 진짜 말이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밥 먹는데 밥 안 나오는 거랑 네, 그래서 저는 주광고에서 술 마시는 장면이 빠지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가지신 분 있나요? 네, 또 없으시면 저기 신부 한마디 해주세요. 그치? 근데 이게 주류 광고에서 뺀다고 해도 그 영화, 드라마 뭐 많잖아요. 술 마시는 장면이. 그러니까 뭐 광고에서 뺀다고 해도 영화, 드라마에서 보고 마시면 더 맛있잖아요. 파이팅! 자,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더 여쭤볼 건데 혹시 말씀하신 분 진짜 안 계신가요? 마지막 게임입니다. 그러면 김세롬 씨는 이런 주류광고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고에서 주류 광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지 술 마시는 장면만 빼는 게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네, 의미가 없는 안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 교수님의 이 광고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마지막에 다른 코멘트를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줄 광고에서 술 마시는 장면을 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술 마시는 장면, 그러니까 결국 술 마시는 장면에는 그러니까 그 뭐 어떤 효과음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술을 매력적인 상품, 그러니까 당장 마시고 싶은 이런 걸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자체가 이런 술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는 뭐 광고 자체를 막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광고에서 술을 대단히 그 매력적이고 멋있는 상품으로 이제 그 표현하는 것을 이제 규제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했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뭐 광고 크리에이티브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 아까 이제 반대 측에서는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이게 저해한 요소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광고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 또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그렇게 술 마신 장면도 없고 효과음도 없는데 술을 어떻게 광고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재미있는 어떤 컨셉의 광고, 술 광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접근하는 것은 별로 그다지 그렇게 상징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줄 광고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전면 완전히 허용되는 건 아니고, 줄 광고도 현재 뭐 이제 특정 시간 이후에만 이제 광고가 현재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규제를 좀 더 까다롭게 해서 술 광고 자체가 사람들에게 음주를 촉진시키는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이런 어떤 생각의 기본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뭐 발표가 나왔지만 요즘 이제 음주와 관련된 사고들이 굉장히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좀 억제시키려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그런 어떤 음주 사고가 줄어든다라고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술과 음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법적 규제라든가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겠죠. 아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라는 것 자체가 워낙 그 굉장히 음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술 마시고 어떤 사고를 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문화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진행돼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관대함에 대한 이제 사회적 비판,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점차 이런 어떤 광고의 규제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어떤 음주 관련 사고에 대한 어떤 처벌의 강화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준영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끝내면서 저희 12조의 발표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될까요?